인사드리면서 시작하죠. KRI 글로벌 금융 판매 KRI의 교육과장 박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기 대응의 시간이거든요. 어떤 것들을 초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95년에 건축한 건물이거든요. 1995년에 13층짜리 아파트 한 동만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원래 여러 동이 막 겹쳐 있기도 한데 이렇게 한 동만 딱 있는 경우들도 있죠. 네, 요거는 특수 건물인가요? 특수 건물이 아닌가요? 특수 건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11층 이상이면 특권 아니에요? 16층? 아, 그렇죠. 주택은 16층이죠. 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11층 이상인데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경우만 특수 건물이라고 해요. 특수 건물은 뭐가 달라요? 보험 들어야 돼요. 어떤 보험 들어야 되죠? 풍수해를 들어야 되나요? 답변이 바로 안 나오네요. 저는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신배책이라고 해서 신체 손해 배상 책임이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신체를 배상하는 거? 어떤 걸로? 화재로만 사람이 다치면 1인당 1억 원 이렇게 선물 주겠다라는 건데 여러 명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당 몇 명이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 주겠다라는 게 신배책이죠. 그러면 특수건물이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화재보험이에요? 특수재예요? 신배책이에요? 신배책이죠. 신배책이 화재보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재보험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화재는 뭐 좀 가입 금액을 낮추더라도 신배책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수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스크 관련된 걸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다 화재도 좀 제대로 다 들어놓죠. 이런 경우에 여기 그 아파트를 한번 보면 이제 날씨도 밝고 뭐 습도니 풍향이니 뭐 별 상관없는 날이에요. 아무나 그냥 평상시 같은 날인데 1층에 있는 경비실에서 화재 탐지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막 나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나가서 봤더니 검은색 막 그름이 막 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소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119를 불렀죠. 관리소장님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문이 확 열려, 그 집 문이. 그러면서 연기가 확 나와요. 연기를 잘못 한번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손상되면서 바로 사망, 뇌로도 손상되고 막 난리가 나요. 심장이랑 뇌랑 이렇게 해서. 소장님이 검은 연기가 막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소파에서 불이 막 나고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기 전기죠. 전기하고 가스 관련된 거를 일단 차단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문 옆에 이제 좀 전기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전기를 막고 소화기를 챙겨서 막 갔어요. 그리고 소화전도 소방서가 달려오면 소화전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관리를 하고 바로 여기로 왔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3분 안에 도착을 해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한 거고 소방서는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5km를 달려서 아파트로만 달려와서 소방서가 왔어요. 그래서 37분에 이 집이 비워져 있었거든요. 비워져 있었는데 한 오후 3시경, 한 4시경쯤에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발생을 해서 총 18분 만에 이제 진화가 다 된 거거든요. 완전 진화. 초기 3분이 소장님 부분, 그리고 5분 이후가 이제 소방서 관련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안에 완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타고 가재도구 손실되고 이런 사고가 났어요. 보면 총 인원이 소방관이 66명, 경찰이 8명. 이거 불 한 번 나면 인원이 막 엄청나게 없죠. 거기에 전기랑 가스랑 보험도 막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여러 가지가 다 와요. 구급차도 오고 고가차도도 오고. 실제로는 이런 거가 필요 없어도 일단 출발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방화성, 혹시 아까 소장님이 갔을 때 문이 어떻게 됐어요? 문이 열렸죠. 그래서 방화가 있는지, 혹시 뭐 가스나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방 관련된 거 지금 가서 봤더니 여기는 화재 손해가 없네요. 다 작은 방에는. 그리고 이제 큰 방을 가봤는데 큰 방도 화재로 인한 손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문 쪽에 그을린 자국 보이시나요? 문 쪽에 그을린 게 딱 있어요. 그 얘기는 불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주방이랑 화장실이랑 거실 관련된 게 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실이 가장 큰 지금 피해가 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방 2개짜리 있고 뭐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요 69평방미터 관련된 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금 화재 손해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불 한 번 났어요. 지금 평수로 하면은 뭐 한 18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총 손해액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났고요. 여기 보면 베란다로도 지금 막 바깥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베란다도 막 손해가 났어요. 그럼 베란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윗집이나 옆집도 막 가죠? 윗집은 얼마나 피해가 났어요? 윗집은 76만 원.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불이 막 왜 거실에서 그렇게 났나 해서 거실을 가봤더니 거실 소파에 전기장판하고 이불이 있었다. 저희 딸이 엄마하고 딸이 둘이 사는데 딸이 이제 소파에서 잘 잔대요.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이거 장판 켜고 자다가 아침에 이제 넣고 그냥 가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넣고 가니까 불이 언제 나요? 4시 40분 정도에 불이 나는 거죠. 희한하죠. 합산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구 콘센트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쭉 멀티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불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22건 정도의 항상 화재가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KB 손해보험에서 우리 집 안심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재물보험인데 이거는 이제 인보험 시장 주는 상품이 있어요. 여기서 주택 소재지 3개까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과 가재도구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 있으면은 요거 하되 이 3개까지 한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내 부모라든가 내 가족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다 이번에 좀 준비해놔라. 특히 겨울에 화재 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가자라는 거고. 피보험자 9명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뭐가 중요하죠? 벌금 관련된 거 나오죠. 화재 배상 관련된 거랑 화재 벌금 관련. 화재 배상이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신체 손해배상이라고 있었죠. 특수건물. 네. 그거는 몇 명이 다치든 보험회사가 일단 돈 주겠다라는 거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네. 저 화재 배상은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입한 피보험자가 불을 내면 몇 명이 다치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 주겠다라는 게 저거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저렇게 불 낸 집은 벌금이 나오나요? 네. 얼마 나오죠? 몇십만 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 나오면은 2천만 원 그렇게 합니다. 저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김치냉이라는 거가 사가지고 안에 싹 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벌금이 나와요. 여기 제가 못 넣었는데 화재 원인이 나와. 화재 원인이 뒤에 먼지 안 타는 거. 화재 원인 중에 많은 것 중에 김치냉장고가 네. 있었어요. 김치냉장고. 이게 먼지가 15년 동안 쌓여가지고 그렇죠. 냉장고들 그래서 화장 많이 나요. 그렇게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불났을 때 지금 다행히 위에가 76만 원 손해밖에 안 났지만 사실은 소방관하고 막 경찰서들 왔잖아요. 경찰관들. 그 사람들이 와서 불 10분 안에 끄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윗집 올라가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해요. 이렇게 그걸 안 하고 가면 질식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 잠겨 있고 이러면은 실제로 그거 가서 다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명 피해 나고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데 가족일배책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니까 화재 배상 말고도 가족일배책 따로 넣어놓자. 그리고 이제 임대인 배상 관련된 거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누출 관련된 거죠. 화재보다 누수 손해가 더 많이 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KB에서 지금 누출 손해 관련된 거 300만 원까지 해주니까 이거 넣어놓자라는 거 보실 수 있고, 목조 건물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목조 건물도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2억의 화재 배상 1억짜리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다는데, 이 목조 주택은 급배수가 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제한이 있고 이렇게는 한데 어쨌든 이런 거 가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3개까지 건물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건물 여러 개 있거나 가족 나눠져 있는 분들 하자라는 거. 그래서 2.5% 확정금리, 예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이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KB가 이거보다 걔네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지금 나온 거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하시고,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게 화재 손해가 원래는 3천만 원을 가입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내가 다른 집 있으면은 그냥 1,000만 원만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꼭 좀 누수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넣어놓자 안내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 청약 되는 거 아시죠? 핸드폰으로도 청약서 그냥 핸드폰으로 청약서를 보내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니까 요거 꼭 좀 잘 활용하셔서 쓰시되 제가 예전에 이거 몇 달 전에 이거를 설명드렸었거든요. 임대인 배상 막 나올 때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두 건 가입 시 인수 불가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상품을 못하고 다른 상품으로 했는데 지금은 요것도 된다라는 거니까 인보험 시상주는 우리 집 안심이라는 걸로 해서 안내하자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공장 10년에 뭐 가상화폐라든가 볼링장 이런 것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으로 KB가 약간 좀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주유소 관련된 거랑 체육도장하고 학원 관련된 거 보이시죠? 학원은 제가 이제 일반 보험만 팔았었거든요. 1년짜리로만 팔았거든요. 분해치료비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장기에도 들어가졌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험 가입하는 제 고객을 장기로 바꿔드렸는데 그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요거였어요. 집기와 시설을 200만 원 이상씩 가입해라. 근데 거기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 초과보험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요게 제일 속상했는데 지금 이거 없어졌다고 하니까 학원 업종 관련돼 가지고 가셔서 말씀하시면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체육도장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주유소 배상 관련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저보험료 낮추고 건물 3억으로 낮췄다라는 거잖아요. 최저보험료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유소 관련된 배상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정보 공개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한 분도 모르시네. 정보 공개라고 인터넷에 정보 공개 치면은 이렇게 공개 청구라는 게 있어요. 제가 공개 청구라는 걸로 좀 들어가 보자. 적으시다 보니까 제가 빨리 못 넘기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공개 청구라는 거 누르면 여기 청구 신청 관련된 거 있죠? 네, 청구 신청을 눌러보죠. 그러면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구 기관을 넣는데 청구 기관에 기관 찾기를 눌러서 저는 동작구 서울 동작구에 살다 보니까 동작구라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검색을 누르니까 이렇게 동작구 관련된 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죠. 구청에 확인을 눌러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동작구에 있는 재난배상이라는 거 의무가입으로 지금 다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입 안 된 곳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재난배상 미보험 현황이라고 해서 엑셀 자료를 보내줬네요. 들어가 봤더니 맑은 환경과에서 주유소 관련된 리스트를 보내주고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가입 안 된 데들, 다인주택 저거 한 데들 가입 대상 리스트 관련된 거 나오고 그리고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 있어서 작은 도서관도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아파트 관련된 거 재난배상으로 해서 음식점, 동작구에 있는 음식점 이거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호텔도 있네요. 호텔 관련. 이게 지금 내가 안 된 것만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안 된 건지 뭐 동작구에 있는 애들 그냥 다 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리스트가 와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업체명하고 연락처 주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연락처는 하나도 안 왔어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다시 하면 연락처 좀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모르겠어요. 여기 호텔 관련된 건 연락처가 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저 연락처보다는 사실 담당자 연락처가 제일 좋죠. 보험하는 담당자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주유소 관련된 거 나오는데 주유소 리스트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동작구에 있는 이 주유소 이름 쳐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가입할 수 미가입돼 있는 현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가입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제 과태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호의적일까요?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호의적이 아니야.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좀 아까워요. 이런 데는 사실 DB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안내문 관련된 거 이렇게 보내서 나한테 좀 해라라고 하시면 사실 이런 거 좀 주워 먹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 연락이 와요 또 실제로. 내가 DB를 얼마큼 풀었냐에 따라서 거기서 들어오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망 고객을 찾는 방법 먼저 좀 알려드렸고 연락처 찾아가지고 이제 초회 면담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고객 만나서 지금 호의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 관련돼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 글로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이 있거든요. 네, 저는 사이버 교육 관련된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 들어오면은 이렇게 자격시험, 손보사, 생보사 자격시험 관련된 거 이렇게 저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잘 안 들으시죠? 이거 시험 볼 때 이렇게 켜놓고 딴짓하고 딴 거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들어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 고객 만났을 때 고객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바코드 찍어가지고 설치하고 로그인하면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강의 볼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셔서 제가 11월 미션 하나 드리면은 핸드폰에 사이버 강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세팅해 놓는 거 요거를 11월에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사이버 교육 관련된 거 자격시험은 뭐 진짜 못 보겠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좀 적은데 이거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고정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강의한 거 보면 여러 가지 강의가 쭉 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17년부터 뭐 이번 18년 10월 29일까지 해서 여러 편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강의가 저는 괜찮게 봤어요. 뭐 이렇게 나쁜 거를 별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 강의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어졌고 이 사람이 이제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뭐 할인가라든가 가전제품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영업한 방법들,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요 가전제품 이야기나 이런 것들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궁금하나요? 이런 것들? 네. 그래. 할인가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할인가? 고객님이 어떤 멋진 옷을 이렇게 딱 입었어요. 고객님 옷 정말 멋지네. 어디서 사셨어요? 고객님 자랑해. 나 어디서 뭐 이거 뭐 10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그래요? 저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혹시 또 구입 원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고객한테 안내를 해줬고 고객이 그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고객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네요. 이걸 우리 얘기로 하면 이런 거예요. 보험 뭐 가입했어요? 근데 자기 보험 이런 것을 가입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저렴한 걸로 내가 안내해 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얘기 좀 나와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꼭 한번 보시고 호의하거나 그 고객한테 호의를 베푸는 방법도 있어요. 호의 베푸는 방법도 설계사가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호의 관련된 거 이것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뭐 칭찬하거나 부족분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대화의 시작은 이 사람이 좀 생뚱맞는 걸로 부메랑 돌아오는 질문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줬던 게 오이와 보험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라는 거예요. 고객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고치러? 거칠다고 막 보험이 거칠고 막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꼭 사이버 교육 들어가셔서 보시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고객 처음 만나서 대화를 풀어가는 과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면서 미션 하나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고객 만나가지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 와야 되죠. 근데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새는 이제 좀 그런 게 없어졌죠. 간편보험 때문에 325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메리츠에서 15세부터 가입 가능한 간편건강이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고지사항 물어보지 않고 다 받아오겠다라는 걸로 62대 수술비라는 거 요거 보실 수 있죠. 새로 생긴 62대 요거 설명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메리츠에서 제가 제일 큰 장점 뽑으면 요 간병인 지원이죠. 어디에도 없는 거 간병인 지원 이번 기회에 가입하면서 다른 것들 62대니 질병 수술이니 이런 애들 좀 넣어놓자라고 해서 뽑은 거 보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현대에서 이제 M사를 바로 깠네요. 리플렛에 M사보다 우리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바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뇌경색으로 수술할 때 M사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이 나와요 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에는 종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해 주셔라 라는 걸 해서 좀 저렴한 보험, 아까 메리츠는 한 5만원, 7만원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조금 더 저렴한 형식으로 해서 나온 거고 저렴한 걸로 또 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현대를 넣어드린 이유는 얘네가 15세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딱 꽂혔었는데 메리츠가 바로 딱 저거 해보니까 조금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현대 관련된 거 좀 보실 수 있고 롯데 송보에서 무해지 비갱신 관련된 간편보험 나온 게 있죠. 여기는 조금 더 한술 더 떠서 특정 뇌혈관이나 특정 허혈성이 아니라 그냥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주겠다는 간편보험인데 진단비 주겠다라는 걸로 무해지라서 2만원 돈에도 되겠고 막 3만원에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니까요. 롯데 관련된 것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뇌혈관 허혈성 하면 나오는 게 이제 항아 관련된 거죠.
한화 관련돼서는 뭐 40세 최고 뭐 뇌졸중 2천 들어가고 저거 한다 뭐 뇌혈관 허혈성도 막 간편인데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얘네의 가장 큰 다른 데 못 따라오는 거는 76세부터 80세가 간편으로 된다라는 거니까요. 요 나이대에 있는 고객은 한화로 무조건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관련된 거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혹시 이렇게 간편 말고 안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건강체 관련된 걸로 해서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 현대에 있는 프리미엄 플랜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는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수술하면 3천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비관혈이든 뭐든. 그래서 3천만 원씩 주고 진단비 포함하면 막 한 번 수술하면 7천만 원 주겠다. 그래서 롯데님 뭐님 막 와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게 이 카테터 수술 아니지 이 뭐지 스텐트 수술 있잖아요. 그거 설명드릴 때 하는 거니까 요거 할 때 3천만 원씩 주는 프리미엄 플랜 관련된 거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나이가 좀 있어도 프리미엄 플랜으로 가입하면은 1,000만 원씩 주고 일반 플랜은 뭐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분들은 뭐 일반 플랜으로 1,000만 원짜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보죠.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관혈 수술도 일단은 1,000만 원씩 그냥 주죠. 깎는 거 없어요. 관혈일 때만 많이 주고 비관혈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관혈이든 비관혈이든 계속 주겠다라는 거고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다른 타사는 최초 1회나 연간 1회 막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데 얘네는 그냥 주겠다. 그리고 1년 미만 가입하고 얼마 안 있다 수술해도 100% 주겠다라는 현대의 가장 큰 장점 3가지가 있는 거니까 2대 수술 관련된 거는 요걸로 꼭 좀 준비하자. 그래서 수술비 관련된 거 이번 11월에는 수술비 판매하실 때 현대 거 그거 좀 관심 가져주셔라 라는 거 보실 수 있고 10만 원짜리 이상으로 하면 뭐 메디케어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대의 메디케어 서비스까지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플랜 관련된 거 좀 보실 수 있었는데 프리미엄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DB였잖아요. DB는 좀 저렴한 걸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가입 이 3가지 뭐 100% 가입한 지 감액 없이 100% 주고 매번 주고 저희가 뭐 비관혈도 3천만 원 주겠다라는 현대 수술 관련된 거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 골절 수술 관련된 거나 질병 후유장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 현대 매니저 오고 이렇게 하니까 꼭 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 DB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또 치액 관련된 거죠. 이분 그 강의 교육하시는 분이 와서 똥꼬 수술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똥꼬 플랫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치액 수술 치액 수술이 2위죠. 백내장애이고 치액이 2위잖아요. 엄청 수술한 근데 100만 원 주겠대. 거기에다가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방금 막 설명드린 것들 넣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요거 관련된 거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월은 수술비 관련된 거 좀 준비할 때 풀담보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이렇게 좀 재미 볼 수 있는 거 고객이 보험금 좀 타먹어 볼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밴드에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가 펫이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메리츠에서 페퍼민트라고 개보험 관련된 거 나온 거 아시죠? 개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개보험 지금 몇 살까지 되죠? 8살. 네, 멋있습니다. 가입은 8살, 보장은 20세. 20세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딱딱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검색해서 밴드로 보실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치매로도 검색할 수 있네요. 치매로 검색하면 이번에 현대에서 치매가 나왔어요. 원래 생보에서 지금 종신으로 주겠다 해서 흥보과 DB가 나왔잖아요. 근데 송보도 나왔는데 얘는 종신은 없고 그냥 막 1억 5천 이렇게 막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보에서도 치매 관련된 걸로 나왔으니까 이거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치매를 막 설명드린 이유는 고지사항을 별로 안 물어봐도 되니까 타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게다가 보험료도 막 5만 원대로 저렴하고 그러니까 치매 관련된 것도 꼭 좀 보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 1811이라고 검색하는데 1811이 무슨 뜻일까요? 18년 11월. 18년 11월 저거 치면 어떻게 돼요? 전 손생고사에 리플렛이나 교환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검색하실 수 있고 그 회사를 치워도 되고 그래서 제가 밴드를 지금 막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검색이 쉬워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딱 찾을 수 있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거 꼭 보셔서 들어가셔서 이미지 관련된 거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전에 얼마 전에 DB 생명에서 와서 교육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요 치매 자가 테스트라는 거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화면에 띄웠어. 그랬더니 요 프린트된 거를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프린트해서 보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진 찍은 걸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거 다운 받아서 요거 프린트 할 수 있고 고객한테 바로 보내는 것도 되죠. 그냥 누르고 이렇게 고객한테 보낼 수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밴드 관련된 거를 이미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 꼭 좀 잘 활용해 주셔라. 근데 K라인 홈페이지는 좀 용도가 다르죠. 여기는 프린트 하려는 거. 나는 도저히 이 작은 걸로 못 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는 프린트할 수 있게끔 파일 쉽게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쓰셔라. 나중에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끔 하면 굳이 밴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밴드가 겸용되는 거니까 홈페이지 관련된 거. 아까 홈페이지에서 뭐 하라고요? 11월 미션? 사이버 교육 꼭 좀 들어보셔라 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아까 화재 난 곳에서 소장님이 딱 3분 불나고 3분 안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열렸죠. 문이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방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실에서 장판에서 막 불이 난 걸까요? 방화일까요? 그냥 소방서도 그걸로 이게 장판에서 불난 걸로 추정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열려 있어? 이상하죠. 아무도 없는 집인데.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이 도어락이 열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열려. 아니 저 좀 비싼 집이 비싼 건가 봐. 그래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어락집에 갔거든요. 도어락집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설명 있는 걸 봤더니 화재 뭐 저거 막 있고 이렇게 화재가 나는데 안 열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런 위기의 순간 아침에 장판 놓고 갔는데 3시에 불나는 것처럼 지금 내 몸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갑자기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동으로 뭔가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자동으로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보험이 최고인 거죠. 보험 관련된 걸로 넣어놨냐 안 넣어놨냐 이걸로 내가 혹시 심장이 아파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건 저거 하니까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으면 장애 걸리는 거죠? 더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혼자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무서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냐 안 돼 있냐가 초기에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에 미션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10월에 뭐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치매보험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치매 관련된 정보 꼭 있으면은 요거 활용해 보세요 라는 거랑 화내지 마세요 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화내셨었나요 혹시? 10월에 화낼 일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엄청 화나요. 진짜 화가 너무 나서 어지러워. 제가 진짜 쓰러지는 거. 근데 그게 강의한 지 한 하루 이틀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걸 다시 제 강의를 다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화내지 마세요라고 해놓고선 내가 정작 화를 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거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화를 내는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걸 반성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하면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복된다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안 좋은 걸 반복한다는 것처럼. 근데 사실 좋은 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습관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뭘 체득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이버 교육 관련된 거 꼭 들어가셔서 복습하시고 내가 봤던 것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강의가 되니까 이거 꼭 좀 보셔라 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기억은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요. 꼭 좀 가져가되
기억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치매로 내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내가 기억이 없어진 치매 걸린 노인이 됐는데 가족한테 화내는 노인이 됐지, 아니면은 이런 내가 좋은 경험들, 행복한 기억들이 좀 남아서 좀 괜찮은 치매 노인이 될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치매 관련된 거 꼭 좀 가입하시면서 초기 대응 관련된 거 설명을 좀 드려서.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치매보험 관련된 거 가입하신 분 계세요? 네, 라인. 본인 거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보험회사에서 매월 50만 원씩 10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드릴게요 라는 컨셉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돼요? 500에서 1000이에요. 그렇게 뽑으면 보험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가입 금액을 100으로 줄이면 어떨까요? 그럼 10,000원, 2만 원이면은 가입하실 수 있어요. 내가 치매 걸리면 종신토록 주는 보험 가입하는데 10,000원, 2만 원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가입 아예 안 하고 고객한테 권유하면은 좀 면이 안 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꼭 좀 가입하고, DB는 태블릿으로도 청약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연습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가입하면은 얼마 안 나오죠. 있으나 마나 막 싸게 빚이 똑같죠. 그런데 어차피 치매 보험은 한 방에 해결 못해요. 하나 가입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85세 만기 100만 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10,000원 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90세 만기, 95세 만기, 아니면 현대에 나온 이번에 송보사로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해서 치매 관련된 걸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면 괜찮으니까 치매보험 관련된 거 꼭 좀 가입하시고, 화재보험 관련된 거 이번 기회에 잘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장 박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